네, 43쪽에 46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 자체가 요즘 유형 문제가 아니긴 한데 좀 예스러운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봅시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의 화학 반응식과 실험이다. 화학 반응식 A 더하기 BB가 EC가 되는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요. B는 반응 개수고 4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뭐 4보다 작은 자연수다라는 게 되는 거겠지 일단. 그치?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실린더 1과 2에 A와 B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각각 10리터씩 넣는다. 반응 전 1에서 B의 몰수분의 A의 몰수가 2보다 크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1과 2에서 반응이 연결된 후 실린더 속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 kok을 열어 반응이 연결된 후 실린더 속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 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과정. 가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요. 자, 문제에서 온도와 대기압이 계속 일정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어차피 부피랑 몰수는 계속 비례하는 상태고, 그럼 우리 어차피 뭐 해줘? 몰수 대신 부피를 등가로 써먹어서 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부피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문제 조건에서 1에서 A하고 B의 몰수의 합이 10인 걸로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2에서도 A하고 B의 몰수의 합이 10인 걸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가 합쳐서 10리터인 거면 몰수도 합쳐서 10으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간단하게 식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치? 굳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 없이 일단 주어진 식이 A 더하기 BB냐? BB가 EC가 된다라는 형태의 반응식이기 때문에 하하 하면 될 텐데. 나는 아예 콕이랑 상관이 없는 상태로 시작이군요. 그리고 B의 몰수분의 A의 몰수가 2보다 크고요. 뭐 사실 별로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얘를 x로 두고 얘를 10-x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우리가 요 밑에다가 나열을 할 거, 그러니까 반응식에서 이 물질의 양 변화는 개수비에 따라서 풀려면 결국 몰수로 나열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부피로 나열해도 어차피 아무 상관없는 건 맞죠. 부피랑 몰수는 등가니까. 그래서 부피로 나열을 하되 얘는 지금 B가 다 쓰일 거란 말이야. 한계 반응물이 B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야? 문제 조건에서 B의 몰수분의 A의 몰수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요거 1 기준으로 했을 때. 그쵸? 실린더 1은 기준으로 했을 때 왜 이렇게 발음이 세니? 자, 실린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B의 2배인데 실제 개수는 B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B가 다 쓰이는 거죠, 이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 B가 1이어도 B가 다 쓰여야 되는데 심지어 B가 1이 아니고 더 큰 수치를 가질 경우에 아무튼 무조건 B가 다 쓰여야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B 밑에다가 X를 놓고 그럼 A를 10-X라고 두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B가 한계 반응물이야 하면 B가 다 쓰여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B가 X만큼 있었고 그럼 X 다 쓰여 하면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그럼 A 같은 경우는 B분의 X만큼이 쓰이는 거고요. 얘는 B분의 2X만큼이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개수 B가 여기서 성립해야 되는 거였죠. 1대 B 대 2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지? 그치? 지난주에 빠졌던 학생. 자, 그러면 어떻게 돼? 10 빼기 x 빼기 b분의 x 이런 식으로 얘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0일 것 같고 얘는 b분의 2x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이게 뭐란 소리야? 8이란 소리지. 이거랑 이거 더해서 8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치? 목 아파.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이게
8인 거죠. 그러면 b분의 x 빼기 x는 2다. 죄송합니다. b분의 x 빼기 b분의 x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되지? 자,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 상태에서 다른 주어진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식이라도 하나 더 주어져 있다 그러면 뭔가 풀겠는데, 식은 하나도 주어져 있지는 않네요. 대신에 우리가 뭔 할 수 있어? 조건은 2개씩이나 주어져 있습니다. 뭐 A의 몰수가 B의 몰수의 2배여야 된다는 것과 B가 4보다 작다. 심지어 B는 반응계수니까 자연수라는 조건까지 있는 거지. 그치? 반응계수는 항상 자연수여야 되는 거고 4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3까지밖에 없는 거고, 제가 항상 그랬죠. 뭐 대입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절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단 반응계수일 때만큼은 해도 된다. 원래 그렇게 푸는 거다. 그럼 하면 되겠죠? B가 1일 때 X는 3이 나오나가 아닌데?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B가 2일 때로 넘어가서 2일 때면 4. 그 다음에 B가 3일 때 X가 3. 맞아? 맞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뭐야? 얘는 X가 4일 때면 얘가 6이 되니까 4분의 6이면 2보다 작죠? 탈락이네. 근데 3일 때로 해보면 얘가 3이고 7이면 3분의 7이니까 2보다 크죠? 그러면 이게 답이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거 탈락시킬 수 있다고. 왜? 조건이 있으니까. 됩니까? 되죠? 되죠? 자,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B가 3이니까 3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 그럼 1번 조건 안에서 1번 여기 내려서 적어야지. 자, 1번 조건 안에서 얘는 7몰이었고 얘는 3몰이었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3 쓰이고 얘는 1 쓰이고 얘는 이만큼 만들어져서 그러면 0이고 2고 6이니까 정확하게 8 성립하는 거 맞네요. 네, 짝짝짝짝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번은 조건이 따로 없어. 얘는 B의 몰수분의 A의 몰수가 어떻다라는 조건은 없는 대신에 적어도 얘도 원래 10이 있었다는 건 알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개수를 알고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를 Y, 나머지 하나를 10-Y로 놓게 될 텐데 조금 당연한 거긴 한데, 결국은 여기서도 B가 다 쓰일 거라면 아까랑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겠지. 그럼 그건 식을 다시 써볼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면 우린 그건 굳이 식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반대로 A가 다 쓰일 때 A가 다 쓰일 때도 결과가 8리터가 나오게 되는 걸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쵸? 이게 좀 더 합리적이겠지. 왜냐면 똑같이 B가 다 쓸 거라면 아까랑 그냥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걸로 한번 찾아보자고. 이게 가능한 게 있는지. 그러면 A가 다 쓰일 대로 접근할 거니까 A가 다 쓰여. A 그대로 A를 Y라고 잡아놓고, 그럼 얘는 10-Y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다 쓰이니까 마이너스 Y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얘는 3Y만큼 빠지게 될 거고요. 얘는 2Y만큼 더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0이 되고요. 얘는 10 빼기 4Y가 되겠고 얘는 2Y가 돼. 결론적으로 반응 후의 총 몰수가 10 빼기 2Y가 되는데 이게 8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1. 되죠? 그러니까 2번 조건에서는 뭐겠다. 쓱쓱 지우고 1, 9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얘가 1만큼 쓰이고 3만큼 쓰인 다음에 2만큼 만들어져서 0이 되고 6이 된 다음 2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8 되는 거 맞잖아요.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찾아놓고, 그래서 1과 2에서 반응이 완결된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 해서 나에 대한 건 다 써먹은 거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다입니다. 다는 이제 뭐 해주면 돼? 반응이 완결된 요놈과 요놈을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섞어볼까요? 자,
식을 옆에다가 다시 그대로 적어 놓고 그러면 섞어주면 얘가 6몰, 얘가 6몰, 얘가 4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화원 기준으로 뭐 둘 중 하나가 다 쓰일 때까지 반응한다 인 건데 한계 반응물 누구? B. 그러니까 빼기 6 빼기 2 더하기 4 맞아요. 그러면 4, 0, 8 그럼 합쳐서 부피가 몇이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답 저기 적혀있는 V가 12인 건가요? 아니지. 왜? 총 부피 12를 실린더 두 개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V는 6인 거죠. 왜? 가운데 콕이 열려있는 상태잖아. 돼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됐으면 근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네요. 자, 단위 부피당 질량이면 그냥 부피분의 질량하면 되는 거고 부피는 우리가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질량은 안 주어져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하겠는데 뭐 그러네요. 어차피 C니까 그냥 식으로 세워도 별로 크게 어렵지 않죠? 아이고 씨. 내가 이거 떨어뜨린 게 이거였네. 식으로 세워도 뭐 C의 원자량을 C로 잡으면 결국은 C의 질량은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 나에서 1에 들어있는 C의 질량을 구한다라고 하면 부피가 2니까 2리터가 될 거고요. 부피는 질량은 여기다가 얘 분자량인 C 그냥 이런 식으로 곱한다고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나에서의 1 속에 들어있는 C의 양 이렇게 하면 질량은 이거 부피는 이거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은 2분의 2C가 되는 거일 거고 맞아요? 아 그렇죠. 전체 부피 8이지 여기 문제네. 그렇지? 전체 부피 8이네요. 우리 전체 부피 8이라고 어차피 주어져 있기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접근해보면 여기서는 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전체가 12리터니까 전체 12리터에다가 그 중에서 C의 질량인 8 곱하기 C 그램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요. 선생님 그럼 이건 전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1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왜 이거 1에다 들어있는 거로 접근을 하면 1쪽의 부피가 6리터인 건 맞는데 어차피 얘 전체 8 중에서 4만 1에 들어있을 거고 거기에다 C 원자량 곱한 거니까 이걸로 계산하든 이걸로 계산하든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하면 8분의 2C인 거고 얘는 부피분의 질량하면 6분의 4C인 거니까 그래서 얘가 D1 얘가 D2인 거잖아. 끝. 그죠? 아이고 옛날 문제인 티가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요즘엔 이런 문제 안 나오긴 해요. 요즘에는 부피를 이렇게 전체 부피를 쓰도록 만드는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나? 아니야 그래도 연습은 합시다. 뭐 항상 그렇듯이 메타는 언제 돌아온 건지 모르니까 혹시 옛날에 나오던 문제가 다시 올해는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도가 조금 떨어져서 다른 것보다 나중에 연습하더라도 연습은 해야 되는 문제고요. 넘어가서 몇 번? 와우 목이 너무 아파요. 몇 번? 48번. 이래요. 자, 4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체 A,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B가 C가 되는 반응이고요. 표는 실린더에서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 이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 주어진 게 질량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반응 전 A의 질량하고 반응 전 B의 질량은 사실 빈칸이라 주어졌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리고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주어져 있고 반응 후 C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주어져 있고 하하 어차피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늘 그렇듯이 이렇게 생긴 식을 완성한다라는 걸 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식을 적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A가 자,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왜안 좋노? 일단 중요한 건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도 좀 알기 쉽긴 하거든요.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 누구야? B예요. 그치? 왜? 한계 반응물이 A면 A 질량인 21g이 다 쓰여야 되고요. 그럼 생성물인 C의 질량이 21g을 넘어야 합니다. 그치? A가 다 쓰여서 C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나 제대로 된 문제 풀고 있는 거 맞지? 이거 맞지? 질문한 거. 그치? 아니, 너희들이 너무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 아무튼 그러니까 C의 질량이 8g이라는 소리로 우리는 한계 반응물, 그러니까 다 쓰인 게 B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실험 2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럼 일단 실험 1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하는 게 좋겠지? 그래요. 그러면 해봅시다. 뭐 사실 얘는 조금 편하게 풀려면 편하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귀찮아질 수도 있고. 사실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해봅시다. 자, A 같은 경우는 문제 1에서 21이고 2에서 주어진 게 14니까 대충 A의 분자량, 아니 A 7g을 미지수 뭘로 잡을까요? X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N 잡을까요? 그래요. N몰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A의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아갖고 A분의 7 막 이딴 거 A분의 14, A분의 21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이렇게 하면 식이 조금이라도 예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고. 그럼 실험 1에서 A의 몰수를 3N 이렇게 놓으면서 문제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죠. 실험 1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실험 2에 대해서는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하니까 얘는 2N으로 출발을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리고 그럼 전체 기체가 부피가 5V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얘는 5V 빼기 3N 이런 정도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치? 얘는 10V 빼기 2N 이런 정도로 표시해 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럼 저런 정도로 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실험 2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일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는데, 뭐 그게 바로 써먹기가 찝찝하면 실험 1에 대한 것부터 해봅시다. 그럼 일단은 얘가 다 쓰이는 거니까, 아이고야 이게 뭐야? 하기 싫다. 나 안 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어차피 반응 후가 안 주어져 있네, 실험 1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밑에 거 쓰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마저 완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봐봐. 얘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랑 여기에 플러스 들어가는 게 똑같아서요. 얘는 0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얘는 3n에서 빼기 이거, 그러니까 b분의 5v 빼기 3n이 여기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나올 거고, 얘도 b분의 5v 빼기 3n을 정리한 게 나올 건데, 그럼 결국은 이 둘을 합쳤을 때 그냥 그대로 3n이 나와요. 그럼 얘는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3n이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해도, 근데 문제가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얘는 안 주어져 있어.
그럼 일단 얘는 요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맞춰놓고 그냥 여기서 멈춰놓고 실험 2로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실험 1에서 더 분석할 수 없었던 이유인 반응 후 기체의 부피가 실험 2에선 주어져 있으니까 써먹을만 할 건 아니야. 얘는 써먹을만 할 것 같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미 실험 1에서도 봤다시피 얘 3n이랑 얘가 5v 빼기 3n일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다 쓰이는 걸 봤으니까 얘가 줄었고 얘는 한참 늘었는데 요걸로 유추하기 좀 그렇네. 둘 다 해보면 되지. 사실 이런 경우에는 둘 다 해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가 2bn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2bn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반대쪽 거 먼저 해볼 거야. 근데 일단 둘 다 해보는 거니까 어차피 잠시만요. 그래서 2n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어차피 근데 이거 더하면 없어지는 거 요거 없어질 테니까 결론적으로 10v 빼기 2bn이 뭐가 나오면 된다라는 게 얻는 거예요? 6v가 나오면 된다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네요. 일단 그래서 6v가 나온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bn은 2v 뭐 정도로 얻을 수 있게 되겠네요. 어차피 선생님 이거 지금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v도 있고 n도 있고 b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n은 어쩌고 v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됩니다. v 값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n을 어쩌고 v까지만 나타내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몰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v 하나로 통일이 될 테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v도 미지수고 n도 미지수인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리고 그 상태에서 b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평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은 반응 계수니까 뭐 사실 대입법으로 접근한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얘는 대입법으로 접근하기엔 조금 그렇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지? 다른 조건이 없지. 주어진 게. 반응 후 C의 질량이 16이라는 거 말고는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이 없으니까 반응 후 C의 질량은 지금 당장 써먹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해봅시다. 그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B가 2로 잡으면 N은 V 이렇게 잡힐 거고 얘가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대입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N은 V면은 얘가 이제 8V가 됐을 거고 8V 빼기 4V 그렇죠? 8V 빼기 4V에서 얘가 4V가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V가 나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 얘는 반응 후에 6V가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걸 거고 그리고 얘도 2V였을 거고 얘가 8V였을 거고 그래서 원래 10V였던 것도 당연히 성립하게 될 건데 여기다 대입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위에 거에다 대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대입해보면 얘는 3V가 나올 거고 3V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얘는 2V가 나올 거네요. 그럼 더해서 5V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걸 거고 그 다음에 B가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2 들어가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V 쓰는 거 맞을 거고 V만큼 빠져서 얘 V만큼 빠져서 2V만큼 남을 거고 얘 V만큼 더해져서 V만큼 돼서 그냥 3V 나오는 건데 잠시만요. 얼추 된 거 같은데? 처음부터 한 게 답이 아니길 바라는데 보통 실제 문제 풀 때는 한번 풀어서 쭉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고 마저 풀면 되긴 하거든? 걸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네한테 풀어줄 때는 잘못된 경우의 수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기분이 좀 별로네요. 뭐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하면 결국은 얘가 V만큼 있을 때 뭐 여태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해봅시다. 자, V가 C라고 되어 있네요. 질량이. 그러면 얘 V몰만큼이 Cg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건 잡기 나름인데 V 날려도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보통 이런 경우에 V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건 미지수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준 그냥 매개기 때문에 얘는 사실 우리가 그냥 1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계산이 편해지거든?
자, 그러면 C의 분자량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왜 Cg이라고 적었어요? 8g이지? 8g. 그런데 얘를 1로 잡게 되면 결국 C의 분자량이 8이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C의 분자량이 8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얘기했던 A 같은 경우도 얘가 7g인데 N은 V라고 잡았으니까 결국 얘는 1몰이 7g인 걸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아. 그치? 그죠? 자, 그러면 A가 7g, 즉 A의 분자량이 7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B의 분자량은 몇이야? A 더하기 2B가 C인데 C의 분자량이 8이고 A의 분자량이 7이면 B의 분자량은 2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래야 7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 8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B의 분자량은 2분의 1이야까지 해서 분자량도 전부 다 구해지는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맞아, 채우기 나름인 것 같네요. 그쵸? 그럼 얘 분자량 7일 때, 그럼 얘 2몰이니까 14g 되는 거 정확하게 맞는 거고, 그럼 얘 분자량이 2분의 1인 상태니까, 그럼 얘는 4g이 되는 건가요? 네, 4g이 되는 거네요. 얘 8V, 그러니까 8몰이니까. 그래서 얘가 B가 2에서 4g이 되는 거고, 그럼 X는 4가 나오네. 너무 스무스하게 답이 나와버렸네. 자, 조금 뭐 정신없이 온 것 같으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자, 과정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야? 처음에 우리가 한 거는 이겁니다. 실험 1에서 주어진 게 질량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질량으로 식을 전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질량을 부피나 몰수 형태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A의 분자량을 A로 잡고 뭐 B의 분자량을 B로 잡고 문제를 접근해도 아무 상관없어.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할 확률도 좀 높아지고 식 생긴 게 좀 더럽잖아. 왜냐면 식을 이렇게 세우면요, A분의 21, A분의 14 이 단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A가 주어진 질량들이 다 7의 배수니까 그냥 대충 얘 7g이 N몰이야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몰수로 바꾸면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부피랑 몰수는 등가로 써준다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n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얘는 몰라. 근데 적어도 둘이 더해서 5V가 돼야 된다는 거였죠. 5V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가, 사실 이거는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푸는 방법이었으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였죠. 실험 1을 보고 우린 B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생각 못하면 이 문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아는 거였어? C의 질량이 8g이란 소리는 A가 다 쓰인 건 절대 불가능하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가 다 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 식을 전개를 해볼 수는 있다. 그래서 얘 빠지는 거랑 얘 더해지는 거랑 식을 세워볼 수 있는데, 세워놓고 쓰려고 보니까 결국 반응 후 부피가 안 주어져 있어. 그것 때문에 같은 짓거리를 실험 2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 1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얘는 2n이라고 잡으면 되고 얘는 10v 빼기 2n이라고 잡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얘가 다 쓰여 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얘가 다 쓰여 라고 해서 2n 빼기 2n 해놓고 얘는 빼기 2bn 해놓고 얘는 더하기 2n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요거식 해서 요거 더한 게 6v다 라고 식을 진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B랑 V랑 대입해서 값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 거고, 우리 앞에 거 해봤던 것처럼 실제로 저거 우리 B가 잘못 구했으면요, 만약에 B를 1을 대입하잖아. 1 대입한 거만 1이 아니고 2였죠,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결과가 B에는 2V였으니까 만약에 이걸 B를 1로 구하게 되고 N은 2V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걸 대입했을 때 요건 4V가 나오니까 얘가 6V가 나오고, 봅시다. 얘는 4V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잡히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 4n 답이 나오고 얘는 맞겠지. 얘로 식을 세운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얘가 6v가 나올 거고요. 이미 탈락이네. 그치? 얘가 6v가 나오는 순간 얘가 음수가 돼. 탈락. 실제로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해본 게 다 답이었을 뿐인 거지, 이렇게 몇 가지만 해보면 금방 답이 뭔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꼭 이렇게 대입법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개수가 들어가면 대입법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지. 보통 개수는 개수인 것 자체, 얘가 반응 개수다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기 때문에 대입법을 해야지. 그리고 또 뭐야, 핵심 포인트는 뭐 이렇게 와서 결국은 B가 2라고 놓고 N은 V라고 놨더니 식이 쫙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거기서 얘가 V라고 나오고 나서 그 V를 8g 이렇게 이어주는 과정에서 이 V가 찝찝하니까 V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1몰로 접근을 한 거고, 만약에 1몰로 접근하기 싫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C의 분자량이 V분의 8이라고 놨으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나머지도 다 V분의 어쩌고 V분의 어쩌고 형태로 다 구해질 거야. 그러면 깔끔하게. 왜냐? 얘가 V가 되니까 얘의 분자량이 V분의 7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V분의 7이 나오고 얘가 V분의 8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2V분의 1이 나오겠지. 근데 좀 불편하니까 V를 날리고 나면 그냥 얘가 분자량이 8, 얘는 분자량이 1, 그럼 얘는 분자량이 7, 그럼 얘 분자량이 2분의 1. 됐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그거였죠. 요거 분자량 구하는 거. 분자량 어떻게 구해요? 그거를 못 들었어요. 다시? 미안해요. 미안할 건 없지. 그래, 알아. 자, 그러니까 C의 분자량이 8이라고 잡았죠. 여기까지는 되고, 그치? 그래서 A가 분자량이 7인 것까지 했잖아. 근데 우리 이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약속이라고? A 1몰과 B 2몰이 반응했을 때 C 1몰이 만들어져요 라는 약속이라고. 그리고 결국 이거는 질량보존의 법칙이랑 합쳐지면 결국은 얘 7g과 얘 8g이 만들어지려면 얘는 1g이 쓰여야 되는 건데 1g이 2몰인 거잖아. 그럼 얘 분자량이 0.5. 됐죠? 아이 힘들다. 다음 문제. 몇 번? 51번 좋아요. 자, 51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이와 관련된 실험이다. 근데 그 수행이는 왜 질문이 없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지? 일단 알겠습니다. A 더하기 B가 EC가 되는 반응식인데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요. 그 다음에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다. 한계 반응물이 A라는 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긴 하네요. 그 다음에 나의 실린더에 A를 2Wg을 놓고 또 A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시킨다. 계속 BC가 남는 형태네요. 그래서 각 과정 후 기체의 부피는 가와 다에서 같다. 신기하네. 그래, 실험 조건에서 A의 Wg의 부피는 1L이다. 오. 각 과정 후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가 저렇게 된다. 오. 이거 AWg의 부피는 1L이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린 리터 부피를 몰수랑 어차피 똑같이 써줄 거잖아요. 그러면 A의 Wg이 1몰이다라고 그냥 접근해버리면 되는 거지, 속편하게. 그러면 식을 세울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니까 해봅시다. 제 옛날 문제 너무 싫어. 봐봐, 내가 작년 고3을 기준으로 작년 고3이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마더통이 끝났어. 아니지, 겨울방학 아니다. 한 3월쯤에 마더통이 끝났던 것 같다. 3월 중간쯤, 3월 끝날 때쯤, 아무튼 그 근처에 마더통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모의고사 풀기랑 그런 것만 계속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 문제만 계속 풀었단 말이야. 옛날 문제를 저도 한 1년 만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 시즌이 되면 1년마다 참 괴로워요. 옛날 문제 진짜 너무 싫어. 아무튼 그래서 AA 더하기 B가 EC가 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게 A가 시작할 때 A의 양이 주어져 있지는 않네. 이게 문제구나.
재밌네. 재밌네요. 밖에도 진짜 재밌네. 집중력이 깨지려고 그러는데. 일단 미지수를 뭘 잡을까? 주어진 것도 부피도 없고 가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게 뭐 마땅치가 않아요. 하하.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AWg의 부피는 1리터이다 이런 걸 준 거구나. 어. 대단히 어려운데. (2리터) 몰 나에서의 밀도가 잠깐 멈춰놓자. 제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일단 모르겠으니까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것만 해봅시다. 자, 일단 중요한 게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총질량이 같잖아요. 그치? 왜냐면 가하고 나 사이에서는 우리가 추가해준 것도 없고요. 결국은 가는 가에 섞여 있었던 두 물질 A하고 B가 반응이 완결된 이후가 그냥 나가 되는 거니까 그럼 둘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부피에 대한 걸 좀 구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랑 나의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사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인데 대충 이건 사실 진짜로 가랑 나는 완전 마음대로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그러기엔 좀 찝찝하죠. 결국 이런 식의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의 질량을 뭐라고 놓을까요? XW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나의 질량도 똑같이 XW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다에서의 질량은 X 더하기 2W가 될 거예요. 맞지? 그쵸? 그런 다음에 결국은 얘가 XW일 때 질량 그럼 얘는 부피가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밀도가 3분의 2W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3X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3분의 2W 나오는 거 맞죠? 밀도? 부피분의 질량.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 X가 나오는 겁니까? 4분의 5X가 나오는 거겠네요. 4분의 5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몇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X 더하기 2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X 더하기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그치? W가 나와야 되니까 밀도가.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 결론적으로 뭐야? 얘랑 얘랑 같다 하면 X 값이 나오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예. 괜히 오래 고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할 걸 처음부터. 자,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2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X는 4가 나오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시작을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6W 오케이. 얘가 6W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고 그래서 얘 부피가 U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6리터겠지 뭐. 그램 퍼 리터죠? 단위? 그 다음에 얘는 몇이냐? 5리터. 그래서 4W. 그리고 얘는 4W. 그리고 6리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식으로 가보면요. 결국 총질량 다 W인 건 같다고 하더라도 부피가 6리터에서 5리터 요거는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우린. 그러니까 X 여기서 썼으니까 좀 찝찝하면 Y를 쓸까요? Y를 쓰면서 여태까지 했던 방식과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어떻게? 얘 Y몰 있어요. 얘는 600이 Y몰이 있어요. 리터로 아예 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는 Y리터가 있어요. 얘는 600이 Y리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얘 Y리터가 전부 다 쓰일 거고, 얘는 A분의 Y리터가 쓰일 거고, 얘는 A분의 2Y리터만큼이 만들어질 거니까 결론적으로 0이 될 거고요. 600이 Y 빼기 어머나, 네, A분의 Y가 될 거고요. 얘는 A분의 2Y가 될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여길 지금 다 더해서 600이 Y 더하기 A분의 Y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5가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쵸? 맞지? 자,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Y 빼기 A분의 Y가 1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해? 사실 여기부터는 아까 본 문제 같은데? 그치? 아까 본 문제랑 거의 동일한 것 같네요. 그래서 A의 개수니까 대입하면 A가 1일 때 성립 안 하죠? 그래서 A가 2일 때 해보고, 그럼 A가 2일 때 Y 몇 나옵니까? 2가 나오네요. 그리고 대입해보면 딱히 잘못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증을 위해서 A가 3까지는 해볼까요? A가 3일 때 몇 나옵니까? Y가 1.5 나와? 그러네요. 1.5 나오는 거고. 그럼 Y가 1.5고 A가 3일 때 해보면, 얘가 1.5면 얘 1.5 빠지고, 그러면 얘가 0.5 빠지는 건가요?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A가 3이면 나 암산이 안 되거든? 되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내 암산 잘못한 거 아니지? 그래. 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둘 다 끌고 가서 나중에 어차피 뒤에 걸 푸는 과정에 제거될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처럼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봤더니 어차피 뒤에 건 안 되더라. 그럼 이 뒤에도 계속 안 될 거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조건이 없어서 그래. 아까 4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라도 있었는데, 얘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그대로 이것도 다 대입하면서 뭘로 넘어가면 되냐면 뒤에 EW 넣었을 때를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 풀면 되겠지. 그럼 하나 제거될 거고, 제거된 거 빼놓고 계산해서 다 구하면 될 겁니다. 그 뒤에 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질문을 해보시던가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왜냐면 여기까지가 포인트인 것 같고, 왜냐면 이 뒤에 과정은 아까 푼 문제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푼 걸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뒤에 거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51번은.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쉴까? 네, 11시, 딱 11시거든요. 조금. 몇 번? 오우. 구로산 냄새. 아무튼 몇 번? 끝이야? 중화받는 걸로 넘어갈까요? 중화를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을걸? 중화받는 게 숙제였어? 숙제였어. 55번. 그냥 제가 그냥 푼 거야. 55번이요? 쟤 내가 숙제 내준 때 빼고 다 풀었대. 진짜 나쁘게. 진짜인데?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자, A 더하기 2 맞지? 이거 55번? 그래서 A 더하기 2B가 CC가 되는 반응식이고요. 그래서 표는 AW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전체 기체 부피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긴 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상대값이 아니라 그냥 절대량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풀면 되겠지. 봅시다.
좋아요. 보통 보면 일단 확실한 게 봐봐. 옆에 있는 56번이나 57번 이런 문제처럼 결국 이런 류의 유형에서 물론 이게 지금 다 옛날 문제라서 이따구로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이런 문제 유형에서 대부분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한다던가 어떤 변화하는 형태가 달라지면 57번이에요? 아니 55번 하고 있는 거. 어? 아, 그러니까 55번이긴 한데 56번, 57번 같은 걸 보면 그래프의 변화 이런 게 그 기울기가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그 꺾이는 점이 생긴다던가 하면 우린 그 꺾인 점을 반응의 완결점으로 봐줄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누군가가 다 떨어졌어 그 시점에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5번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B의 질량이 1에서 4로 늘어날 때 그러니까 B의 질량이 3g 늘어날 때 기체 부피 증가량이 3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8에서 10이면은 여기는 B의 질량이 2g이 늘어나는데 전체 기체 부피가 4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1, 4 구간하고 8, 10 구간의 기울기가 서로 달라요. 이 얘기는 즉 무슨 얘기냐면 1, 4 그러니까 4하고 8 사이에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반응의 완결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울기가 다르니까. 다르니까는 뭐죠? 다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1하고 4 여기서만큼은 일단 확실하게 맨 처음에 있는 1, 7 여기만큼은 확실하게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맨 뒤에 10이라는 것만큼은 또 B가 확실하게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고 아니지. 미안해요. 반대죠. 맨 앞에가 B가 한계 반응물이고 10일 때가 A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알고 시작할 수 있다. 정도가 일단 우리가 써먹을 수 있을 조건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는 AWg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는 바로 N몰 이렇게 놓으면서 문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고정이니까 A의 질량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B를 그냥 1g당 N몰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해볼까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A의 분자량을 A, B의 분자량을 B로 잡고 B분의 A몰 A분의 W몰, B분의 1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기분이 나쁘잖아. 조금 식이 더럽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2B가 CC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해주면 그럼 얘는 N몰인 상태에서 처음에 주어진 게 1g이니까 그냥 얘는 N몰이 될 거고 그때 제일 처음에는 B가 한계 반응물인 게 확실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B가 1g일 때는 B가 다 쓰이는 게 확실하다라고 했으니까 빼기 M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는 빼기 2분의 M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얘는 더하기 2분의 CM 이렇게 접근하면 결론적으로 M 빼기 2분의 M 그리고 얘는 0이 되겠고요 얘는 2분의 CM 이렇게 될 건데 네 그쵸 M이죠. 네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이거 더하기 이거가 그냥 7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조금 걸리면 비례식을 해주면 되겠죠 이따가.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B가 1g일 때의 식이라면 B가 10g일 때의 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얘는 10m이 되겠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n이니까 계속 n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A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가 B 10g일 때의 반응을 그냥 처음에다가 B 10g을 한 번에 넣어주고 반응을 한다고 생각하고 식을 진행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반응은 B를 점차 늘려준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A, W랑 갖다 놓고 B를 10g을 한 번에 넣었을 때로 접근해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얘는 얘가 다 쓸 거니까 빼기 N이 될 거고 얘는 빼기 2N이 될 거고 얘는 더하기 2CN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되고 얘가 10M 빼기 2N이 될 거고요. 얘는 2CN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게 전체 기체 부피이니까 결국은 이거 더하기 이거 즉 M-2분의 M 더하기 2분의 CM 이거 대 10M-2N 더하기 2CN 요게 7대 7 맞냐? 7대 20 뭐 이런 식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저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미지수가 C, N, M 세 개인 상태에서 주어지는 어떤 식인 것 같네요. 정리하면 좀 깔끔해질까요? 딱히 깔끔해질 여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지.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얘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목이 아파요? 아파요. 생각을 해보면요. 봐봐. 4에서 8 사이에 그러니까 B의 질량이 4g이 증가할 때 전체 기체 부피 증가량도 보면요. 6이에요. 6. 그러니까 4g 증가하는데 6이라는 소리는 얘도 결국 기울기가 지금 좀 다른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사이에 확실히 반응의 완결점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4하고 8 사이에. 그래서 그걸로 접근해도 괜찮으니까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디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냐면 B의 질량이 8g일 때도 A가 다 쓸 것이다 라는 걸로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그걸로 식을 쓸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세우면 되겠지? 어떻게? N 8M 이렇게 해서 빼기 N 빼기 2N 더하기 2CN인데 그래서 얘가 8M 빼기 2N이고 얘가 2CN이고요. 얘가 0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대 이거 더하기 이게 몇 대면? 16대 20이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아, 10n 빼기 2n 더하기 2cn 대 8m 빼기 2n 더하기 2cn 이게 몇 대 몇이라고? 괜찮아요? 16대 20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M하고 N하고 C가 들어있는 관계식 나올 거고 요 위에 거 정리해서 M하고 N하고 C가 들어있는 관계식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이제는 풀 수 있겠네. 보통 미지수 두 개에다가 미지수 세 개일 때 식 두 개만 구하면 나올 테니까 해볼까요? 계산 빠른 사람. 굳이 이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미친 짓 하고 있죠? 잠시만요. 왜 그래요? 지금 5번째인 것 같은데. 그러면 9m은 1 빼기 cn 맞냐? 맞아요. 아니야 맞을 수가 없어. 맞는데? 9M 맞고 넘기면 N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Cn이고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일단 정리한 건 맞아요? 네, 정리한 건 맞아요. 그래 정리한 건 맞지. C가 4가 나왔는데 맞을까요? 기다려봐. 한 번만 다시 검토를 해보고. 맞지? 적은 건 맞잖아. 그럼 틀렸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지. C가 자연수인 상태에서 C가 1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기분이 별로구만. 이거는 뺍시다. 아이고 그러면 얘 쓰지 말고 위에 거나 정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가? 나 이거 정리하기 싫은데 합시다.
하고 싶은데 해도 되지? 합시다. 35m 빼기 7n 더하기 7cn이고요. 얘는 10n 빼기 5m 더하기 5cm이네요. 그럼 정리하면 뭐 됩니까? 7c 빼기 17n일 거고, (5c) 빼기 40m 빼기 3n. 아, 봐요. 17n 맞잖아. 맞잖아. 나 정리 잘못했어? 좀 잘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잘했는데? 너무 완벽한데? 이 날리고 대신에 20을 10으로 바꿔. 20을 10으로 바꿔줘요. 그래, 너무 완벽한데? 왜 그래? 자, 그래서 일단 저렇게 되는 거, 저렇게 정리하고 나서 C의 대입법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지? C의 대입법으로 정리를 해도 N하고 M이 나온다고 했을 때 대입해서 걸러낼 수 있나?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4일 때 이용해볼까? C가 여기 나올 수 없잖아. C가 0이 나올 수는 없어요. 제 부인을 말하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리플에는 높은 확률로 다량의 야매가 섞여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미지수 하나도 안 적고 풀었거든요. 10년에 살.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원했어요, 저는. 그래서 안 풀고 이거 못해요. 뭐 사실 지금 여기서 대입법으로 찾는 것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다 될 것 같거든? C가 1부터 그냥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별로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식 하나를 더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4랑 8이 예뻐 보여요. 아니야, 4랑 8을 동시에 쓸 수는 없어. 특히나 8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거기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8에서 아까 B가 다 쓰였다고 식 세운 게 이거잖아. 아니, A가 다 쓰였다고 생각하고 식 세운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랑 이거 식 세웠을 때 근데 안 되잖아. 그냥 무조건 안 돼요. 왜 무조건 안 돼? 그치? 근데 나 아까 식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써봅시다. 이게 몇 대 몇이냐? 16대 20. 아까랑 똑같지? 아까는 반대였는데. 아, 그래? 10의 M이 왼쪽으로. 그럼 아까 적는 걸 잘못 적어서 그런 거야? 세상에. 그래요. 그럼 이런 맞겠네. 그럼 20m 빼기 5n 더하기 5cn이고, 아이고, 는 20m 빼기 4n.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지? 이거 되는 거죠? N이 C에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N이 C. 그러니까 C는 2에. 이거 좀. C가 1이네. C가 1이었다니. C1 대입했을 때 저기서 성립하면 되는 거고, 성립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성립하면 이제 M하고 N 관계식 구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딨어 또. 아이씨, 분필이 왜 계속 없어져? C1 대입하면 얘가 10N은 35M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그래요. 2N하고 7M인가요? 그러면 뭐 N은 3.5M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얘를 3.5M으로 바꾼 다음부터는 사실 뭐 하면 되냐면 둘 다 M 없는 상태로 문제를 풀어버려도 아무 지장은 없긴 하다고. 둘 다 M을 날려버려도 되고 M 대신에 1로 써도 되고 찝찝하면 항상 그냥 남겨둔 상태로 풀면 됩니다. 거기다가 C1 대입하면 되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았어. 아까 이거 대 이게 16대 20이어야 되는데 이거 대 이거는 16대 20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네. 아무튼 자, 그래서 뭐 푸는 방법 자체가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정리해 봅시다. 왜냐면 이 다음부터 푸는 거는 대입한 다음에 다 구했으니까 7g일 대로 계산 바꿔서 해주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과정은 다 끝났고 마지막 추가적인 이제 그거는 A 더하기 2B가 C가 1이었죠. C인 상태에서 A가 N몰일 때 그게 3.5M이니까 그냥 얘는 3.5M 그대로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g일 때니까 얘는 7M으로 놓고 그냥 식전개해서 풀면 되는데 3.5M 7M 이거 뭐야? 반응의 완결점이네. 그쵸? 그래서 이때 그러면 봅시다. 얘가 3.5M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냥? 그쵸? 얘가 3.5M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얘나 아니면 얘 중에 하나를 이거 구한 다음에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7대 X다. 정리하면 답 나오겠지. 그래서 X값 구하면 되는 거지. 그쵸? 뒤에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앞에 거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는 어차피 그냥 사실 그래. 뒤에 거는 이제 비례식 정리해서 문제 풀면 돼 라는 과정이니까 거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앞에 과정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한 개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A 더하기 2B가 CC가 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 어떻게든 몰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몰수로 바꾸는 과정이 AWg을 N몰로 놓고 B1g을 N몰로 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방향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문제들이 이렇게 풀었을 때 확실히 편하게 풀려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요즘 문제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교육과정, 이게 지금 다 예전 교육과정 문제잖아요. 현 교육과정이 2020년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쪽의 문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쉽게 풀리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런 식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든 식을 전개하는 거야. 왜? 어차피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다시 이거 지워서 N으로 해놓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식 적어놓고 그 밑에다 몰수 적은 다음에 한계 반응물 찾아내서 식을 전개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연습한 적도 없고 다른 걸 배운 적도 없어요. 교육과정상에 있지도 않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식을 완성한다를 배운 거라고, 교육과정 자체에서. 그래서 그냥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완성해. 왜? 얘네 둘은 극명하게 얜 B가 다 쓰여, 얜 A가 다 쓰여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개로 식을 세워서 정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 맞죠? 저기다가 C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뭔가 식을 하나 더 찾으려고 다시 봐. 다시 보면 기울기가 바뀌는 시점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8이라고 하는 애는 반응 완결점 이후라는 점을 알 수 있었어요. 왜? 1g에서 4g 늘어날 때 기체 부피 상대값이 3 늘어났어. 그러니까 3g 늘어날 때 3이 늘어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기울기가 1이었던 거나 마찬가지. 1이라고 하면 안 되나? 0일 때도 생각해야 되면 1이라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요 중간만 생각하면 그냥 3g 늘어날 때 부피 상대값이 3 늘어난 거 맞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서 8하고 10 사이에는요 2 늘어날 때 4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 둘의 기울기 확실히 다른 거 확인했는데 4하고 8 사이에서 4 늘어날 때 6이 늘어났어. 이 얘기는 3 늘어날 때 3 늘어났으니까 4 늘어날 때 4가 늘어나는 거가 아닌 이상이야 8은 반응 완결점 이후의 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완결점 이후의 점이면 그것까지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네. 왜? 반응 완결점 이후 점이란 소린 A가 다 쓰였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러면 우린 비례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게 되니까 비례식 하나 더 세워놓고 계산해보니까 C값이 나와버리네. 대입해서 구하면 끝.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실 55번 같은 문제는 연습할 만한 포인트는 딱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형이랑 가장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앞에 풀었던 문제들은 옛날 문제들이어도 요즘 유형들이랑 연결할 포인트들이 꽤 많았거든. 51번 문제라던가 이런 건. 근데 방금 푼 55번은 2016학년도네요. 그럴 법도 하다야. 그래요. 2016학년도 수능 20번이면 제가 시험장에서 풀었던 문제겠네요. 아무튼 자,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몇 번? 없어요. 왜요? 56번부터 던졌어? 마음이 아프네. 그러면 던진 김에 56번부터는 다음에 또 합시다. 또 여러분들이 던지지 말고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다시 풀어와서 또 질문을 받고 합시다. 왜냐면 우리 양적 관계는 그렇게 쪼개서 하기로 했지? 몰롱도 우리 지난주에 다 하지 않았음? 다는 안 했나? 질문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겼었죠. 질문 없다고 해서 넘겼지. 그럼 다 한 거지 뭐. 동의원서 해주시면 안 돼요? 동의원서를 그래요. 좀 많을 것 다 같다고. 까먹어가지고 동영서 이번에 숙제 아니었어? 숙제였어요. 그래, 이번 숙제가 동영서였어 어차피. 까먹었는데. 그러면 하게. 잠깐만, 동영서 몇 페이지부터? 근데 내가 나쁜 방법 아니긴 해요. 그림 가는 기체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있는 것을 나는 실린더 전체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를 상태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X에서 Z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 재밌네. 그러면 볼까요? 어차피 실린더니까 양쪽의 압력은 같을 거고, 그리고 문제 조건은 당연히 온도는 같으니까, 그러면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 즉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겠죠? 그러면 여전히 부피랑 몰수는 당연히 같은 건데, 사실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따지고 있는 거고, 요즘 문제는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당연히 다 성립해. 그냥 그런 거에서 나와 일단 요즘엔. 그러니까 요즘엔 꾸준히 아보가드로 법칙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그거 말고 충분히 다른 걸로 어렵게 물어보니까. 아무튼 그러면 봅시다. 13이니? 13C야? 제가 눈이 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앞에 있는 게 13C H. H는 어차피 다 질량수 1자리죠? H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뒤에는 12C H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가 3리터고 얘가 2리터인 거 아님? 뭐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게 정석이지 뭐. 어이가 없게 찰지네. 자, 얘 그냥 3몰로 잡고 얘 2몰로 잡으면 되는 거 맞지? 왜?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부피는 몰수랑 어차피 비슷해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들어있는 양성자수 같은 경우는 6개에다가 10개네요. 얘 자체가 원래 양성자수가 10개죠. 그리고 중성자수는 7개네요. 전자수는 10개네요. 맞죠? 탄소 양성자수 6개, 전자수 6개. 근데 중성자수가 7개지? 질량수가 13이니까.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그냥 양성자수 4개, 양성자수 1개씩 있는 거고 전자수도 1개씩 있는 거지? 이거 세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3몰이니까 3배 해줘서 얘는 양성자수 30개, 전자수 30개, 중성자수 21개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얘는 양성자수가 20개가 나올 거고, 그러면 전자수도 20개가 나올 거고, 중성자수는 12가 나오겠지 뭐. 죽을래?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죽을래? 넘어갈게요. 17번이요? 네, 까먹었어요. 그냥 음, 때처럼 나눠주세요. 퇴. 진짜 까먹었어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생명을 하세요. 퍼넷사각형 그리세요. 퍼넷사각형. 대충 옛날에
그래. 아, 어차피 AX랑 A 플러스 2X밖에 경우의 수가 없는 거니까 AX랑 A 플러스 2X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그렇잖아. 그래서 얘랑 얘랑 만나면 AX에서 이 분자량 2A짜리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만나면 2A 플러스 2짜리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만나면 2A 플러스 2짜리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만나면 2A 플러스 4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A 더하기 2 맞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뭐였어? AX2 이거는 요 AX의 비율 곱하기 AX의 비율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AX의 비율이 P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X의 비율이 Q일 때, 그러면 어차피 동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P 더하기 Q는 1인 거고요. 그치? 이렇게 되었을 때 요거 2짜리가 P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 되어 있는 거는 2PQ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X2 같은 경우는 Q제곱인 거잖아. 너무 쉬운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 번이네요. 그냥 그래서 비율이 2분의 1 대 2분의 1이죠. 그래서 AX의 비율이 2분의 1이고 A 플러스 2X의 존재 비율도 2분의 1입니다. 중성자 수는 당연히 다르고요. 아유 진짜 시죠. 근데 저거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네, 뭐 그래서 질문 있어요? 19번이요? 있는데요? 그래요. 자, 표는 원자 또는 이온,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다는 각각 16O, 18O, 그리고 NO에다가 E-라고 되어 있는 건 얘는 이제 이온이네요, 이온. 그래서 기억에서 디귿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셋 모두가 무조건 같아야만 하는 게 누구? 16, 5, 그러니까 말고. 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건 16O인 것도 맞고, 그리고 또 16O와 18O와 NO2-한테 전부 다 같게 나와야 되는 게 양성자 수죠. 그래야 똑같이 다 산소 5를 가운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억이 양성자고 가가 16O네요. 아니 자꾸 질문하고 왜 물어봤을까요? 할 거면은 반성하십시오. 반성하고 또 반성해요. 뭐 하는 거야 그게? 다음. 여긴 질문이 더 이상 없나요? 근데 저 앞에 하나 있었어요. 아니 여기 문제 수가 이렇게 많은데 질문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생각보다 막 34번 이런 거 은근히 애들 많이 틀리긴 하는데.